네,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 논객을 모시고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정조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니면 그냥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방송 모습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회는 총선 들어갔죠? 총선 시즌 맞습니까, 정청래 의원님? 사실상 총선 준비 기간. 준비 기간. 네. 네. 뭐 자유한국당이 1차 인재 영입 대상을 이제 발표했는데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출발선에 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유보된 사람, 우리가 조금 전에 다뤘던 박찬주 전 대장의 경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뭐 황교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인재들의 면면과 특히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행하겠다고 하셨습니까? 강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네. 대표의 어떤 발언이.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상을 이제 빅모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동문들이 좀 왔어요. 육사 동문들이.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는데 이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분의 그 능력 이런 부분은 또 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군인으로서의 능력. 예, 군인으로서 네. 뭐 실력이 있고 없고는 또 나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뭐 언론에 지금 비춰진 것처럼 덕이 별로 없는 분이었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군인들 출신들 뭐 전역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네. 한국당은 참 이 전략이 부재한 것 같다. 지금 굳이 그렇게 논란거리가 있는 분을 네네. 지금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네. 만약에 이제 박찬주 대장을 정말 쓰고 싶었다면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났다면 네. 뭔가 이 야당에서 아니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공격하는 내용을 또 언론에서 공격하는 내용을 한 방에 뒤집을 정도의 네.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받아쳐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더 논란거리만 증폭되고 네. 현재 지역에서 뛰고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더 힘들어졌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물이 옳고 안 옳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비슷하게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조국 문제처럼 네. 민주당이 이 문제 때문에 뭐 많은 걸 실점하고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국민들이 도리 하시더라고요. 네. 예. 우리 조대원 위원장이 먼저 쓴소리를 하셨어요. 네, 정청래 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인재 영입된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인재 영입 안 된 사람 때문에 다 가려졌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네. 거기서 0대1 이제 패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상에 알고 보면 다 억울한 일을 다 겪게 되죠. 그럴 때는 좀 시간을 두고 네. 좀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기자회견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0대2 0대2 벌써 그리고 그렇습니까? 기자회견 내용도 상당히 안 좋았다. 뭐 감따는 것은 규정이다 그런데 저도 육군 그 공감병 규정해 보니까 없어요. 네네. 규정 위반이고요. 네. 감따는 것이 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참 감 떨어지는 얘기였고요. 네. 그래서 내용도 상당히 안 좋았고요. 특히 삼청교육 때 얘기한 거는요. 50 공안 검사 황교안, 50 군인 박찬주 이런 인상을 주기에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이미지를 상당히 과거 회기로 이렇게 먹칠을 하는데 또 일조를 했어요. 그래서 네. 0대3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군이 사병을 대하는 태도가 참 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인식이라면 젊은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또 군인들이 자유한국당에 표를 주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옛날 조선시대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변학도에게 읊었던 네네. 그런 시한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거죠? 금준미주 천인혈이라. 그 금빛 거기에 있는 것은 네. 천 사람의 그 술이 천 사람의 피다 네. 하는 것처럼 네네. 어쩌면 육군 장군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것이 천 사람 군인들의 그런 것을 쥐어짜서 네네. 호사를 누리는 거 아닌가. 네네. 좀 더 겸손하고 그래서 오늘 만약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면 육군 대장 출신이잖아요. 멋진 말 있잖아요. 백이 종군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네. 어디라도 당의 이익을 위해서
마지막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랬으면 그나마 좀 이렇게 점수를 딸 수 있었다. 점수를 딸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0대4. 네. 뭐 숫자를 막 마구 세고 계세요. 네. 네. 기준은 경험이잖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1차 영입 인재들 면면을 보면서 이 영입 기준 키워드가 뭐 반문연대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이건 두 분께 묻고 싶어요. 보통 이제 총선은 정권 심판론으로 많이 겨루는 경우 많잖아요. 물론 시기별로 이슈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 반문연대라는 어떤 전략이 위원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그 성공할까요? 괜찮은 전략입니까? 이 인물들이 반문했던 분들입니까?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여론의 네. 평가는 반문 중심, 미래 뭐 대안 이런 게 안 보인다 이런 평가죠. 뭐 아까 저 대기실에서 네. 저기 정청래님 오늘도 참 질문지를 보고 너무 기분 좋으셔가지고 조 위원장 뭐 딴소리 하지 말고 오늘은 빨리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쿨하게 인정하고 가자 이러는데 네.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예,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저희 당이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인재 영입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좀 이렇게 오픈되게 네네. 국민들이 뛰어난 분들을 이렇게 추천하고 제가 사실 우리 지역에 우리 당에도 보면 참 훌륭한 그 묻혀 있는 젊은 인재들이 많거든요. 조대원이 그 9대1 전국 최고 경쟁률을 뚫고 될 때 아무도 조대원이 될 줄 몰랐는데 네네. 그때 제가 뚫고 되는 걸 보고 국회에 있는 돈 없고 줄 없고 백 없는 친구들이 같이 운 친구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저 형은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13년 만에 결국은 버티면 되는구나. 네. 자기들도 희망을 얻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런 친구들이 사실 저한테 이런 방송 나갈 때 자료를 찾아주고 워딩을 정리해주고 네. 전략을 수립해주고 하는데 네. 그건 저보다 더 뛰어나요. 그래서 그런 인재들을 좀 찾아서 우리 당의 전면에 내세우고 국민들한테 추천받아서 내세우면 되는데 이게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그 권력을 가진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스피커 큰 분들이 야, 이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 맞다 이렇게 얘기하니 그분들 눈높이에서 뽑으니까 이게 이제 그분들 눈높이는 맞는 인물이지만 네. 우리 국민들 눈높이는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반면 교사하셔가지고 우리 당도 네. 다음부터 2차 영입, 3차 영입할 때는 좀 국민 눈높이 맞는 분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입은요. 제가 봤을 때는 정두원 의원식 표현을 하면 종쳤어요. 왜냐하면 좋습니까? 네. 첫 단추를 잘 꿰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찬주 전 대장 문제는 계속 네. 논란거리가 될 거고. 네. 근데 2차, 3차 영입을 하더라도 박찬주에 가려가지고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그늘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네. 이 인재 영입은 고도의 보완, 네. 그리고 정말 심사숙고, 그리고 각계각층 뭐 쪽막내 리스트업 한 다음에 분석하고, 그리고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아닌 오히려 지지와 칭찬만 있는 사람을 1차 명단에 발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참 안 됐어요. 네. 2260번님, 조대현 위원장님 오늘 모처럼 웃겼어요. 네. 아까 저한테 반문을 하셔가지고. 네. 7933번님, 조대현님 최고입니다. 솔직하심에 이렇게 솔직한 사과 주셔서 응원한다 이런 문자 많이 주고 계시고요. 3890번님, 박찬주 씨는 국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분 세대는 통할지 모르지만 이 시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7939번님, 우리 국민 지금 시대는 군인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박찬주 그분은 50 시절에 살고 계시네요. 이런 문자들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군인들도 이제 자유롭게 비밀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뭐 중대장이 누구 찍어라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찍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군인 표도 굉장히 무서운 표예요. 그럼요. 부재자 투표. 네, 네. 그래서 이 부재자 투표로 뒤집혀지기도 하고 그러고 당락이 네. 결정되는데 지금 일단 현역 군인부터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명 논란이 되는 사람이 바로 백경훈 씨인데요. 이 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 비서의 남편으로 확인되면서 이른바 영입 세습 아니냐, 세습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 질문은 그냥 의원님한테 할까요? 위원장님 빼고? 의원님한테 하세요. 네. 네.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 이해운 의원님하고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해운 의원님이 제가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를 딱 지적하더라고요. 어떤 거죠? 인재 영입이란 저 사람이 자유한국당에 영입됐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인연이 없거나 네네. 그 언저리 없었던 사람들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분은
온전히 계속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 출마 그런 면에서 네. 봤을 때 신선한 충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네. 근데 무슨 인재영입이야? 조대원도 언저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훌륭한 않습니다. 신선한 충격, 신선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인재 영입으로 인한 반사 이익, 효과 이런 걸 거두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것을 간과한 것 같고 네. 나머지 분들도 대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우호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그 얘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혜원 의원께서 이런 네. 것은 크게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시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미국의 혁신성, 인도의 확장성, 베트남의 가능성, 중국의 역동성, 모두 당신의 자산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자산을 세계로 넓히는 글로벌 투자 파트너 미래에셋 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서울에서 가장 큰 지식산업센터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넓은 공원을 계획하고 공원을 조망하는 오피스와 400여 규모의 컨퍼런스 홀, 일과 휴식을 생각한 몰과 레지던스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공원 속 캠퍼스로 혁신은 혁신적인 공간에서 시작되니까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 11월 오픈 예정. 문의 02-839-3900 현대건설 2019년 9월 말 건축면적 기준입니다. 제가 75년에 태어났는데 반갑다 친구야. 1975년생 여성시대. 제 생일은 1995년 12월 6일입니다. 95년생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당신과 태어나고 살아가는 MBC 라디오. 늘 여러분 삶에 있겠습니다.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744번님, 바른미래당 지지자입니다만 조대원 위원장님 멋지네요. 하트까지 보내셨어요. 표를 막 뺏어오시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바른미래당으로부터. 반면에 정청래 의원께는 이런 공격적인 문자가 왔어요. 5661번님, 민주당은 인재 영입을 너무 잘한 나머지 조국 사태를 겪고 있는 건가요? 네. 아직도 조국입니까? 네. 아니,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네. 질문이 와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지금 뭐 오늘 민주당도 그렇고 예. 자유한국당에서도 총선 기획단을 발족을 했어요. 예. 예.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오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은 15명 위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12명 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총선 기획단에 정청래 의원님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어찌된 일입니까? 그냥 끝자리 말석에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말석에요? 네. 신발 정리하는 말석입니까? 네네. 네. 그러면 일단 기획단에 들어가면은 뭐 공천은 보장이 최소한 됩니까? 관계 없고요. 관계 없습니까? 총선의 기본적인 방향, 전략, 뭐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정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뭐 총선 때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는 정하지 않죠. 구호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 정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방향을 정한다. 큰 그림 방향. 네, 그리고 이번 네. 총선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한다. 음. 뭐 그런 거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총선 기획단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하는 일이 이제 방향이기도 하지만 사람에 대한 뭐 인재 영입할 때
뭐 관여를 한다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건 이제 따로 구성되니까. 인재영입 부분은 극도의 보안이 네네네. 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대표가 알아서 대표를 중심으로 할 것 대표를 중심으로.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2명 그 총선 기획단장을 박맹호 사무총장이 맡았고 예. 뭐 간사는 추경호 의원 등등 맡았습니다. 어떻게 기본적인 방향은 이번엔 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위원장님? 일단 뭐 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네. 총선 기획당의 성격과 규정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관료 조직적인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성향이 네네. 그래서 사무총장이 맡고 그다음에 당직자들이 기존에는 당직자들이 다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총선을 다 주도해서 뭐 총선의 가장 중심인 공천을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네네. 그냥 당에서 총선을 치르는데 뒷받침하고 도와주고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사무총장님이 그 단장인가 뭐 대표를 맡았죠. 맡다 네네. 보니까 사무총장인 기획단장. 예, 네네. 거기에 맞춰서 그 사무총장 역할에 맞도록 이제 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어쨌든 보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조국 사태 겪고 여러 가지 하면서 너무 앞서가고 하다 보니 방심하다가 조금 위기감이 오니 네. 어쨌든 그 금태섭 의원 같은 분들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뭐 진짜 테러할 듯이 그래놓고 이제 넣어서 아 네. 우리 서로 친하다 잘 지낸다 뭐 이렇게 지금 보여주려고 네. 그런 것 같은데 뭐 정청님 저기 금태섭님 뭐 화해하셨어요? 아니, 싸운 적 있어요, 화해를 하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아니,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싸운 네. 적은 없어요. 일방적으로 비판을 하셨죠? 싸우진 않고. 아니 그냥 그 정도 지적도 못 해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요. 민주사회에서. 뭐 그래서 몇몇은 화려한데 아시겠지만 스타 플레이어만 넣어놨다고 네. 뭐 꼭 경기 잘하는 거 아니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어쨌든 금태섭 의원을 만나야 될 텐데 좀 껄끄럽진 않을까요? 전혀. 전혀. 뭐 그런 거 없어요. 예. 문제 없습니까? 없고 네.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오늘도 보니까 댓글은 안 좋긴 안 좋더라고요. 비판이 많이 있어요. 찬반이 근데 있겠죠. 네. 민주정당이라는 것은 A부터 Z까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아마 이번 총선기획단은 네. 당내 통합 뭐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제가 왜 들어갔는지 저도 잘 모르니까 아, 그렇습니까? 내일 회의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그동안 조국 수호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들어가셔야죠. 아, 이건 디스인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리스펙트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2829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정의당은 이자스민 의원 등 인재 영입을 열심히 하던데 민주당은 영입 안 하나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그건 이제 저희 조만간 할 거고요. 네. 인재 영입을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19대 때 자유한국당에서 이자스민, 이에리사 네네. 이분들 인재 영입하는 거 보고 되게 부러웠어요. 그때 쇼킹했죠. 저분들은 네네. 우리 당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네네. 저도 그리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에리사 같은 분은 17대 문광희 때 태릉 선수촌장이었거든요. 아, 그때 굉장히 네네. 되게 훌륭하다고 봤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자스민 의원은 19대 국회 외통위에서 같이 2년간 활동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굉장히 훌륭해요. 아, 그래서 네네. 저분을 자유한국당이 뺏긴 게 좀 아깝다. 그리고 우리 당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상 많이 했었어요, 제가. 네. 근데 정의당이 좀 부럽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하고 있는데 조대원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좋은 인재를 뺏긴 건데 사실은. 사실 오늘 정의당 사람들하고도 통화를 한번 해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자스민 의원. 예, 이자스민 이분이 원래 그 새누리당보다 먼저 민주당에 한번 노크를 했답니다. 아, 당시에. 예. 네. 근데 민주당에서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도리어 받아주고. 그렇습니까? 그만큼 예, 저는 그렇게 그건 들었어요. 아닌 것 같고 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연락이 안 왔다. 연락이 안 왔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는 조금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 열심히 그렇게 왔는데 이런 네. 분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놓친 게 결국 뭐 그런 게 쌓여가지고 정권도 놓치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것 같고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열린 정당 같지만 저긴 되게 계파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고 서로 간에 이게 반목과 갈등이 심한 정당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서 정착하기가 참 쉽지 않은 곳인데 버티기가 어렵다. 예, 쉽지 네. 않은 곳인데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저기 정의당으로 이자스민 의원 간 걸 보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민주당 내에서 반성을 많이 하신다니 이번에 그 다문화 가정 분들이나 네. 사회 약자들 이런 분들
많이 영입하셔가지고 이번에 어쨌든 그분들한테 많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대원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한 걸 보고 정보의 불균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부의 불균형. 저희 민주당은 네. 개파가 예전에 있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개파적으로 그 의원들이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비교적 조용한 거예요. 그 개파 활동하고 항상 대표 흔들고 했던 분들은 네. 이미 다 지난 총선 때 나갔어요. 네. 그래서 한번 당이 비교적 분별이 있죠.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개파 활동을 지금 당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뭐 국민들은 저 친문 독식하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못 느낄 친문 정도로 독식은 맞아요.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다 친문이에요. 뭐 그 친문이 비문도 있지 독식할 수밖에 않습니까? 없지. 비문도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계속 싸우시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아니 말씀하시면 제가 더 잘 알지. 어떻게 조대원 위원장이 잘겠어요. 잘 맞습니다. 알겠어요. 예, 제가 오늘 한 수 배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더 객관적일 수 있어요, 의원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수긍하셔서 얼른 다른 질문으로. 민주당에서 네. 하위 20% 이뭐 그러니까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 제외하고도 하위 20% 이제 감점 준다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비춰봤을 때 기준이 조금 많이 강화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강화된 건 아니고 네네. 오히려 약화된 거죠. 약화된 건가요? 20대 국회 때는 네. 20%를 아예 컷오프를 했지 않습니까? 기회를 박탈해 버렸잖아요. 아예 기회를 안 줬다. 낙천이에요, 그냥 네네, 20%에 들면. 근데 그때 어떤 반성이 있었냐면 20%에 들어서 컷오프를 했는데 다른 대안이 없고 또 새로 영입해서 여론조사를 붙여보니 자유한국당한테 말도 안 되게 지고 네. 그래서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러한 교훈이 있어서 하위 20%다 할지라도 지역에서는 경쟁력 있고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의정활동을 미진하게 한 부분은 감점을 주고 페널티를 주고 네. 대신 출마 기회는 주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굉장히 조정한 거죠. 바로 낙천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네네. 한번 기회를 주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네. 컷오프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도 20% 컷오프 됐어요. 근데 네. 문희상 의장을 빼고 다른 사람 해도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공천을 주는. 그럼 정청래님 컷오프 당했습니까? 정치 보복 당해가지고 그랬던 게. 저는 정확하게 한다면 컷오프. 컷오프. 보복 당한 거 아니고요. 그렇지만 박찬주 대장관은 네. 좀 정반대로 정반대. 백의 종군을 했죠. 네,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를 선대위원장으로 앉히게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 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죠. 자연스럽습니까? 뭔가 많이 불안해서 아니 근데 그렇지는 총리의 힘을, 않고요. 네, 총선 때 되면 원톱으로 선대위원장은 거의 없습니다. 공동 선대위원장 네, 그렇게 가고 뭐 상임 선대위원장, 수석 선대위원장 뭐 이것은 이제 또 좁혀질 수 있겠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있다면 뭐 선대위원장으로 해서 선거에 뛰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최전선에 간판으로 나온다면 자유한국당한테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법 위에 염치가 있고 네. 능력 위에 공감이고 전략 위에 상식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 이낙연 할래 이해찬 할래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네. 정당이 오만해져 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국민들은 다 아는데 우리가 이제 탄핵당하고 정권이 망할 때 국민들은 다 아는데 빨리 사과하고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네. 버티다 저래 됐잖아요. 이번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 그때 조국 보호하려고 그렇게 그 각종 민주당에 있는 패널들이 나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거짓말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과한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나중에 다 그 총선할 때 국민들 뇌리에는 박혀있기 때문에 네. 그 결과가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사과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 네. 이렇게 하면 바로 공격당하지. 저는 사과했습니다. 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많이 하고 전략 있습니다. 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 공감? 예, 공감 뭐, 위에 상식. 상식? 예. 상식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뭡니까? 진실. 네. 그래서 저희는 진실된 마음으로 네. 겸손하게 알겠습니다. 총선에 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위원이 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많이 배우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요. 잠시 이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우리 지금 현재 미사일 체계로 막을 수 있다고요? 모든 전문가들이 나와서 미사일 체계로 막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걱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아니 표현을 그렇게 했어. 위원장은 아니 답변을 여기 우기다니까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요? 우기다가 뭐냐고? 김영란한테 우기다가 뭐냐고? 내가 정인이야. 우기다가 뭐요? 우기다가. 지난 1일이었죠. 청와대를 상대로 해서 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 잠시 들으셨는데요. 보통 그 청와대 인사들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웬만하면은 언성을 좀 낮추고 뭐 화나는 일 있어도 억울한 거 있어도 참고 넘어가는데 이날 그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누가 우기냐 네. 이거 가지고 싸운 것 같아요. 근데 양쪽 다 팽팽하게 우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강기정 수석이 나중에는 이제 사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회 또 국감이 파행되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특히 운영이 저도 이제 해봤는데 과도하게 또 야당이 청와대에서 부풀려가지고 침수봉대에서 네. 공격하는 그것도 좀 시정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아무리 야당이 밉고 마음에 안 들지만 좀 자제하고 참고 문재인 대통령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절제하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어요. 황교안 대표는 오만함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했어요. 수석을 해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강기정 의원님이 원래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 가서 분풀이 잘하시는 분이라서 혹시 주위에 있는 뭐 보좌진이나 경위 또 따게 때릴까 싶어가지고 제가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당이 다 피했더라고 미리. 그랬습니까? 이분들 뭐 예전에 2010년도 얘기를 할 때 그 의원들끼리 싸움해놓고 옆에 있는 경위 뭐 뺨 때리고 가다가 나중에 벌금 1,000만 원 맞은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 때는 그게 좀 통하고 국민들이 좀 이해해 주려고 하는데 네. 이분들은 자신들이 바뀐 신분, 위치를 역할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나를 이리 이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게 우선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상식 위에 진실이라 그랬는데 이런 것들 보고 진실을 좀 얘기해라 이제 가서 당에서도 그래야지 안 그래도 잘 하는 거 없는 한국당 더 바닥으로 내리고 민주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네. 좀 그런 거는 좀 화끈하게 당내에서 좀 비판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 대통령 사과 요구를 유승민 의원이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의원의 반응이나 황교안 대표의 반응은 좀 오바 같아요. 예, 양쪽 그냥 다. 거기서 국감장에서 서로 또 그래서 다시 또 잘 국감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걸로 끝내야지. 그걸 가지고 또 정쟁 유발, 갈등 요소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 당대표로서 격이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그냥 뭐 발언 사과할 기회를. 때는 딴 얘기 안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네. 그럼 오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진정성이 희석되는 것 같고 사실 노영민 맞습니까? 비서실장 네네. 이런 분들은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보고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네네. 이 막말하고 반말하고 아랫사람한테 고함 지르고 몸싸움하고 이게 상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네. 이제라도 좀 고치시고 네. 나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 정주준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막판에 좀 힘 좀 쓰시네.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